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사법주간입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고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그리고 어쩌면 금요일에는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헌재와 법원을 바라보는 이유는 신뢰 때문입니다. 민주화 인권의 최후 보루가 헌재요 법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두 기관은 물론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4번이나 반려했다가 고검의 심의로 마지못해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구속을 원치 않는다고 표시한 것이죠. 그렇다고 또 법원은 자신들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를 풀어줬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헌재와 법원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노의 들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병어리몰에서 준비한 미나리 삼겹살은 맛도 좋고 미나리도 좋고 고기도 좋고 또 하지만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겁니다. 미나리 삼겹살 비나이다 윤석열 파면을 비는 심정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삼겹살이 멧돼지고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하여튼 아주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 또 드실만하고 그런 심정도 있으니까요. 윤석열 파면 기원하면서 정어리몰 미나리 삼겹살 많이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맞는 심정 모든 분들이 거의 같으실 겁니다. 이번 주 워낙 중요한 사법 판단 내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가 67만 명 돌파했는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라서 66만에서 67만 가는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67만 돌파 감사드리고 주변에도 널리 구독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소중한 단추님께서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세 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내려졌는데 기각됐습니다. 기각이 5명, 각하가 2명,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는 기각 판결이 남에 따라서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 후 기자회견 이따가 들어오는 대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 좀 짚어볼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이 윤석열 탄핵 선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점들이 가장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 계엄 위법성에 관련돼서 이것이 혹시 나오면은 윤석열 파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계엄 위법성에 관한 내용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거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이게 국회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냐 네.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네. 이렇게 한 건 또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 것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부분이 다퉈졌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마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한 것처럼 3분의 2가 의결을 해서 찬성을 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 아무리 권한대행이라고 할지라도 국무총리에 그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냥 절반, 그러니까 과반수면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투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봤습니다. 아니,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지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별도의 자리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가결 정족수면 충분하다. 그래서 과반수로 의결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자체는 적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그 개엄의 밤 12월 3일 날 한덕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역할과 관련해서 혹시 위헌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였는데 관건이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국무회의 절차를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데 과연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는가,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로 사람들도 제대로 모이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 뭐 국무회의라고 실체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냥 숫자만 맞춰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라는 식의 그 어떤 그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이냐라는 부분이 다쳐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그때 절차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 요지만 지금은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본문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저는 그 결정문 본문에 보면 국무회의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그걸 거치려면 이러저러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을 전혀 아직은 배제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지난 윤석열의 그 12월 3일 계엄은 확실히 위헌 위법이라는 게 하나가 더 논거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직 그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게 본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군요. 네, 요지입니다.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것을 살펴보면 뭔가를 좀 짚어볼 수 있는데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분명히 헌법재판소 내부에 지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기각이 5명인데 일단 기각한 이유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보는 게 4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재판관 누구죠? 한 명이 더 추가적으로 말씀, 김복형 재판관. 예, 김복형 재판관은 이것도 자기는 법률 위반도 아니다.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윤석열 파면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있어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면 어떤 자들일까? 네. 우리가 짚어보는데 일단 김복형 재판관은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정도란 말이죠. 네. 거기에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게 혹시 뭐 절차 때문에 각하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각하 2명이 있는데 이 각하를 한 사람은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이에요. 네. 이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 탄핵소추 요건을. 네.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재판관 3명이 혹시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쟁점이 한 5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한덕수도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다투어졌던 겁니다. 그 국무회의의 정당성 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을 빨리 추천하지 않았던 문제라든가, 임명하지 않았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소추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다 다투어졌는데 일단 그 내용 부분 중에서 윤석열과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계엄 직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권한대행으로서 이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필요했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했던 그런 부분도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직시라고는 돼 있지만 상당한 기간 그 직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권한대행으로서 판단할 만한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의견이 다 뿔뿔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의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 중에서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각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 각하 의견을 국민의힘이라든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국회에서 뺐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이 심판 대상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빠지는 거고요. 나머지 말씀드리는 게 쟁점이 5가지이기 때문에 이 뭐 지금 이 말씀하신 3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다른 의견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쟁점이 그 5개 쟁점마다 각각의 자기는 이래서 옳고 이게 이래서 틀렸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건 맞지만 전체가 달라질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최재봉 교수님, 지금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인용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각하가 2명 그리고 기각을 하면서 이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재판관까지 김복형 재판관. 우리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고 이것보다도 지금 윤석열 파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를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 재판관들의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판단에 이렇게 근거로 내세운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지금 어떤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가장 문제가 김복형이라고 생각해요. 김복형 재판관의 판단이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말로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미 한덕수가 아니라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게 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봤는지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3명 중에도 김복형 재판관이 가장 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2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국회에서 몇 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3분의 1로 하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 2사람이 이걸 가지고서 헌법에 정한 탄핵수치 의결 정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판단한 것도 사실은 각하라고 하면 요즘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물론 이 2사람이 이런 판단이 윤석열 파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 사안과 지금 윤석열 파면에서 각하를 주장하는 그런 집단들의 주장은 공수처나 이런 부분의 수사 문제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미 그 평의를 거쳐서 8대 0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리고 또 그 처음에 들어갈 때 형사적 처벌에 관한 내란에 관련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제외한 것도 8대 0으로 다 평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2사람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최상목에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그 판단과 다르게 판단해서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3사람 중에서 특히 김복형 재판관의 이런 태도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3명이 다 뭐 반대를 하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양지열 변호사처럼 8명이 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파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보진 않지만 혹시나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걸 반대하고 있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저는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김복형 재판관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요. 임세현 대변인 사실 우리가 어떤 자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 파면에 반대할까 궁금해했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을 했던 사람은 정형식 재판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계엄하고 나서 곧바로 박선영 그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저 뇌물인데
그래서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 전부터 김복형 재판관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저희가 항상 그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여기서 윤석열이 임명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의심을 했지만 저도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가 의심하는 그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떠한 여성분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게 추려보면 김복형 재판관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딱 그 의심이 약간 맞아 떨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저희가 다 모든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사유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크게 큰 줄기로 나온 것은 헌정 질서, 그러니까 위법은 맞지만 우리가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리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갉아먹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도 불구하고 위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파면될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 이게 가장 쉬운 예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해서 이 사람 풀어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윤석열 재판과 혹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한덕수가 있든 사실 최상목이 있든 우리 국민은 별 관심은 없어요. 사실 그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덕수가 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그동안 또 국회를 통과한 법을 거부권을 계속 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덕수가 복귀되는 것은 그닥 큰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윤석열 재판과 만약 이게 어떤 안 좋은 징조의 시그널일까 이게 바로 가장 불안한 지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분노하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과 두 번째는 이제는 위헌 행위를 해도 파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례를 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뭐 김성훈이나 이광우나 이런 구속이 안 되고 윤석열이 탈옥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덕수가 이런 식으로 파면이 되지 않는 것 이게 기각이 된 것에 대한 그런 분노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패배의식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윤석열이 탄핵 가결되고 국회 탄핵 가결되고 이제 체포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희망이 보인다. 이제 윤석열 시대를 종식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치고 거리에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패배의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씩 맞불리다 보면 이렇게 지치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이 지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지치지 않아야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의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빠르게 길을 정하고 파면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이 됐는데 두 가지 점에서 유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오늘 한덕수 기각에서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왜 늦어지고 있는가 윤석열 파면이 뭔가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누굴까 했는데 일단 오늘 한덕수 탄핵 선고와 관련해 가지고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이 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압축이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논란이 됐던 것 한덕수나 최상목 탄핵을 할 때 대통령 탄핵할 때쯤 할 때 적용됐던 3분의 2를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과반수면 되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 대행 또는 권한 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이 의결 정족수 이것은 타당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은 이걸로 인한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헌재가 나왔으니까 지금 뭐 한덕수 뭐 3분의 2 적용해야 된다. 최상목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이제는 논란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최상목은 바로 탄핵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한덕수를 기각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왜 윤석열 탄핵 선고 전에 한덕수를 선고했을까? 이 부분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한덕수 직무 정지가 돼 있고 최상목도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마당 아닙니까? 이럴 때 윤석열 파면해버리면 그야말로 1, 2, 3위가 다 자리를 비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그러면 윤석열 곧 파면해야 되는데 한덕수라도 놔둬야 대선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오늘 업무 복귀 기자회견 먼저 들어보시죠. 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래는 헌재가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두고 막 국민의힘에서 선입 선출 원칙대로 해야 된다. 먼저 온 것부터 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시비를 거는데 한덕수는 윤석열보다 13일 늦게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선입 선출 원칙을 따른다고 해도 윤석열이 먼저인데 한덕수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물론 뭐 이건 다 추측의 영역이고요. 한덕수의 탄핵 처리 문제를 먼저 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희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윤석열 탄핵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를 먼저 복귀시켜 놓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이제 희망회로를 돌려서 예측을 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로 정치적 고려를 안 했다고 하면 누군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오늘 이 한덕수의 판결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합당한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8대0을 만들고 싶은데 혹시나 누구나 한두 명이라도 뭐 3명이 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물론 추측의 영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헌재가 만약 법과 원칙만 따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8대0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법률에 뭐 아주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고 국가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도 저는 아까도 김복형 재판관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아니 이게 다 판결에 남는 건데 이 정도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제가 납득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이제 정말 제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혹시나 또 기각이든 뭐 아니면 무슨 각하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설득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좋은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한덕수를 먼저 해서 국가적 혼란을 일정 부분 막아놓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일정 부분 고려한다고 하면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은 동의하면서도 뭔가 면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수적 성향인데 윤석열에 임명한 사람이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예측을 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나도 좀 뭔가 면 필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한덕수라도 일단 기각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워낙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한덕수 건을 먼저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한덕수 먼저 한 게 예. 불안한 쪽입니까? 아니면은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임세현 소장님은요? 저도 그냥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사유들이 이렇게 그 한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기각은 됐지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보면요, 윤석열의 파면을 약간 예측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각하 의견 중에서 200명이 돼야 된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그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명백하게 위법 사유, 위헌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는 보면요 대부분의 끝에가 증거가 없다, 객관적 증거 찾을 수가 없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증거가 너무 명확한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 본인이 시인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약간 지금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저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극우들에 대한 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와서 좀 이렇게 대치하지 말아라라는 그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좋게 생각해 볼 여지는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한덕수가 법률 위반한 거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대통령 거리 상태이고 굉장히 헌정 질서가 유지되기에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런 식의 말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즉 한덕수의 죄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가가 불안한 상황이니까 일단 너가 복귀를 해서 안정화를 시켜라. 저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윤석열이 곧 파면이 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정화가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파면이 마냥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각은. 예.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들 두 분이 주신 말씀들은 정치적인 어떤 해석의 영역이 될 것이고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헌법재판소 8명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늦춰지는 부분들이 헌법재판소가 좀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 이 결정문을 봤을 때 저는 이거 자체로는 뭐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한덕수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수긍할 부분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이 미뤄지면서 국가가 엄청나게 큰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탄핵 심리가 밀려 있기도 하고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판사들이 간혹 그런 얘기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복잡한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법대로 그냥 법 원칙대로만 보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부분을 먼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좀 일정 부분 비난받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한덕수에 대한 결정은 사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국회에서 지금 잠깐 이제 임성수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당시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상황 자체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여야에서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한덕수의 결정들이 마치 일부러 뭐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올고 나가야겠다든가 이런 의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당 입장에서도 당시에는 한덕수라고 하는 권한대행이 자리를 잡고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시켰다, 탄핵을 했던 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헌법재판소는 법대로만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덕수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과 윤석열과의 결정은 내용에서도 차이가 다르고 상황도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이것 때문에 탄핵이 다 기각되길래 연결시킬 이유는 정말 하나도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먼저 파면하지 않은 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이 너무 좀 나이브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자꾸 걸리는 게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오늘 한덕수 탄핵과 관련해서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국정 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내 재판관은 이런 부분들은 헌법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건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재판관 김복형은 그것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면 시간적으로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또 한덕수가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봤어야 되는데 이걸 탄핵했으니 이건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김복형 재판관은요, 헌재가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가지고 최상목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재판관 김복형은 헌재 재판관이면서도 헌재가 공동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이것은 위법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셈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 그러니까 그 전에 최상목 관련해서는 분명히 위헌이고 법률적 위반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는 그것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 시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논리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헌재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다. 근데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그 전에 안 한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야 합의였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겠고 여야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 최상목 때 판결문에 어떻게 나온지 아시면 결정문에 여야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나왔어요. 이미 추경호, 박찬대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걸 나중에 뒤엎은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 서류도 있어요. 합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최상목 때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인정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 그때 자기는 8대 0으로 같이 평의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냐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복형 재판관은. 그 사람은 자기 모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에게 시간을 더 주자고요? 그러면 이게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헌재 재판관 3명을 추천해서 올리면 임명해야 될 임무가 생기는 권한 대행이 정치적 이유로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논리가 이래요? 법에 있는 대로 해야죠. 법에 어디 여야 합의로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어느 법에 다수결이 아니라 헌법이든 법률이든 자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뽑아라 이렇게 있는 문항이 있어요. 어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한덕수는 그 조항을 그걸 이유로 해서 임명을 안 한 거예요.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왜 정치적 판단을 합니까? 김복형 이 재판관은 논리가 맞지 않아요.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 했던 모든 논리는 본인이 지난번에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한 모순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듯한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정치적 판단을 하는 문제입니까? 헌법과 법률에서 하는 거죠. 국회는 과반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법들을 통과시키는 거고 안건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게 법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통과된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안 했으니까 안 한다는 한덕수의 입장을 대변해 주거나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합당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양지열 변호사님은 김복형 재판관 기각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지금 이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이 막 혼재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한덕수 그때 임명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굳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얼마만큼 기다렸다가 임명해야 되는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탄핵될 때까지의 시간은 조금 짧았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뭐 김복형 재판관을 편들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 걱정을 하실까봐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김복형이라는 사람 때문에 혹시 윤석열 파면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한 부분은 그때 그렇게까지 한덕수가 미루고 있었던 상황 자체가 그때 바로 임명하지 않은 게 바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엔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라고 지금 받아들이면 너무 심각하게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유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또 국회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쪽에 대해서 국회 소추에서 소수위원단이 이 꾸려나가고 증거를 제출했던 부분과 한덕수를 탄핵한 이후에 한덕수에 대해서 이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했던 내용과 쏟았던 에너지라든가 증거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뭐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려면은요, 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지, 국민이 왜 헌법재판소를 보고 있는지 신뢰하는지 여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그냥 뭐 법조문만 쭉쭉쭉 외우고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의견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을 모릅니까? 심지어 보수 중에서도 완전 상보수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 사람은 제가 옛날 토론할 때도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가 할 정도로 아주 극우 보수예요. 그런데 김진 의원까지도 윤석열 탄핵 기각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뭐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니까 제가 뭐 더 많은 의견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봐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럽니다. 만약에 기각되면 난 여기 가만히 못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집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생업에 바빠서 또 헌법재판소를 믿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뭐 엉성하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성원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만약에 다 나간다면 1000만 명 이상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100만 명 정도 나가시고 그러는 것은 그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생업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응원하면서도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만약에 기각되면 나는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진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이라, 하도 이 미친 기염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런 세상이라 보수 재판관 3인이 헷가닥해서 그들이 기각적으로 돌아서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장담을 드립니다. 8대0으로 파면이 될 것이고 설사 정말이지 일부의 불안과 우려대로 헷가닥하는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기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며칠 내로 민중들이 성난 시위로 서울혁명으로 그가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가 하야할 거라는 것. 그래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머무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장담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기각이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이 한국 국민들의 시위는 그가 탄핵됐을 때 벌어지는 탄핵 저항 세력들, 극우들, 꼴보들이 벌이는 시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리와 장소입니다. 만약에 그가 파면이 되면 이 파면 저항 세력들은 시위할 만한 장소가 광화문이나 여의도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헌재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은 벽에다가 대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에도 없기 때문에 용산에 가서 시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위 정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리고 그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할 터이니 윤이 탄핵이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게 됩니다. 아마도 5월 말쯤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급속히 여야 정당들이 조기 경선 체제로 들어가고 모든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5월 조기 대선에 쏠리게 됩니다. 김진 의원 입에서 꼴보라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요즘 보면 정말 그 보수하면은 손꼽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농객들, 조갑재, 조규재, 김진,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재판관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박혀서 그냥 법전만 들여다보고 있는가 본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면 어떤 난리가 나겠습니까? 임세훈 소장님,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본인들이 지금 오늘 한덕수의 이런 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헌정 질서가 안정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을 했어도 약간 총리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럼 헌정 질서가 지금 가장 불안한 게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일을 선포를 안 해주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그 한덕수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가야 된다. 야구 본인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 즉슨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야 안정화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경제고 외교고 박살 안 난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민간국가 되는지도 모르는 이 정권에 뭘 믿고 지금 계속 이걸 질질 끌고 있습니까? 지금이 가장 위기고 가장 헌정 질서가 복잡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김진 뭐 논설위원이나 최근에 계속 발언하고 있는 정규제, 조갑제 이런 분들 통해서 우리가 상식을 찾고 있는 상황이 전 참 대단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매우 참 당황스럽기도 그분들을 합니다. 통해서 상식을 찾는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상식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얘기를 하는 세상이 됐는데 예. 이렇게 질질 끌리냐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극렬한 대립은 윤석열 파면되면 이건 끝납니다. 거의 좀 며칠밖에 안 걸려요 어차피. 그리고 나 진짜, 저희가 진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럴 일은 진짜 없지만 기각이 되면요. 우리가 모두가 예측했지만 윤석열이 제2의 계엄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부터 없앨 겁니다. 개헌해서. 근데 또 놀라운 소식이 있던데 3월 12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윤석열 파면되고 4일 후에 또 그 입찰권이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명현백 1억 9천만 원 상당의 영연백을 또 추가 주문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정신 나간 거냐면요.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만약에 예. 지금 헌법재판관 정말 정신 나가가지고 저렇게 몇몇 저러고 있는데 예. 만약에 기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합법적인 계엄을 하게 되죠. 그렇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닙니까? 맞아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옳다구나. 나는 계엄 면허증 있는 놈이니까 바로 계엄하죠. 바로 계엄하죠. 참 이게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기각이 된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기각되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헌재가 제대로 판단할 거라는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있고 이러죠. 만약에 윤석열이 진짜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복귀를 한다고요? 집에 못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하던 그날도 그 밤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로 달려왔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조용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설마 헌재가 그렇게 하겠냐? 이건 누가 봐도 파면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헌재 판단을. 근데 만약에 헌재가 정치적 이유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만약 기각을 한다?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국민들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저 아까 김진 씨가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국가적 피해도 크고 현장에 나와서 정말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물러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공권력. 아니 비상계엄 선포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또 예전에 5.18 민주화 운동 때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우리나라에. 헌재 재판관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을 안 냈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덕수 관련된 이런 탄핵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기각하면서 썼던 내용들을 보니까 좀 걱정도 돼요 사실은. 헌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헌재는 왜 자꾸 이런 걸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약 누군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제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나라의 상황을 보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본인을 임명해준 사람이나 본인을 임명해줬던 뭐 추천했던 정당이나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백척간도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말하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지난 주말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곳에도 우리 수많은 정의원들께서 가서 소리를 외치셨을 텐데 임세훈 소장님 네. 토요일 날 집회가 아주 대단했죠. 예, 굉장히 또 항상 그럽니다. 매 주말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들 하는 분들이 이제 오세요. 이제 저희가 저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 희망을 그나마 얻는 것 같습니다. 정어리한 얘기 하셨는데 지나가면은 정어리 TV 많이 봤어요.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숫자가 저 탄핵
반대 집회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집회에 갈 때 탄핵 반대에 있는 사람들 뚫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동선이.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요. 저들은 저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하지도 않고요. 그냥 앉아서 욕만 그렇게 합니다. 욕만. 이재명 대표 욕, 민주당 욕, 박찬대 의원 욕,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분들 중에 약간 진보 성향의 분들 이름을 딱딱딱딱 박제해서 차마 진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들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냥 너무 저질스러운 욕만 하고 앉아 있다가 정말 시간 되면 팍딱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죠. 탄핵 촉구하는 찬성 집회에 계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고 또 이 염원, 민주주의를 우리가 굳이 수호하겠다는 그 염원 갖고 밤까지 합니다. 밤까지.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 많은 인파가 그 종로 종각까지 쭉 행진까지 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고 이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진짜 저런 간절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지난주가 마지막 집회여야 해요. 정말로. 다음 주에 모인다면 그거는 탄핵이 되고 파면이 돼서 기쁜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찰스 오님, 한덕수 총리 위헌은 했는데 파면될 정도는 아니다. 계엄은 했지만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파면까지 갈 중대한 사항이 아니다. 결국 이런 논리냐? 이젠 응원봉이 아니라 몽둥이를 가져가야 했네요. HWJUN님, 슈퍼챗을 28,000원 보내셨습니다. 28일 기대하시는 거죠. 법조계 전체가 내란 세력이네요. 정말 슬프네요. 이 나라가 이 정도인지. 그러나 한 인간만이라도 끝장내주길 바랍니다. 제발 두 손 모아 예휴 그러셨는데, 양절 변호사님,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하면서 저는 끝날 때쯤 윤석열 파면 선고, 탄핵 선고는 언제 한다, 이렇게 기일이라도 좀 공지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 했지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동안의 기일 공지를 선고일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이제 좀 알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거고,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이렇게 꼭 이런 상황에서 마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만, 기일 통지는 이제 헌법재판소 내부의 일종의 행정 업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평일을 맞추고 이때쯤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이제 공보관을 통해서 기일 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뭐 다투는 입장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라면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잘못인 거고, 그보다는 오히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재판관들이 이거를 결과를 바꿀 생각까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그들 입장에서 최선의 길은 이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정도의 일로, 그러니까 뭐 보수라든가 아니면 윤석열을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시간이라도 좀 벌어보는 거. 뭐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제 오는 수요일이죠. 26일이면 수요일인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거 결정이 판결이 나오는 거, 이거 이후로라도 미루는 거 정도를 아마 헌법재판소 내에 진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몇 명이 그렇게 해서 늦추는 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바꿀 수는 절대 없는 구조다. 아까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게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몽둥이 들어야겠다고 하시는데, 딱 잘 지적하셨어요. 한덕수는요, 그 탄핵소추로 제기된 사유들이 뭐냐면 왜 일을 똑바로 안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똑바로 안 한 게, 물론 심정적으로야 제대로 일을 안 한 게 뭐 보수라든가 아니면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는 마음이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그걸 증거를 댈 수는 없잖아요. 심정적으로 해야죠.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쨌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란 일을 게을리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잘못을 직접적으로 저질렀고, 그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증거가 변론기일 내내 보셨던 것처럼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교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덕수는 일을 안 했는데 일을 안 한 거가 진짜 뭐 나라를 망칠 정도인가? 라고 봤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건 아니라고 본 거고, 이거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윤석열은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사람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교할 게 아닙니다, 절대로. 트러스트 멘토님,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임하기 때문에 4월 18일을 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손을 놓고 윤석열은 셀프 직무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 막 오늘 아침에 종편을 보니까 나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아주 꼴보기 싫은 패널 하나 있어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이제 이번 주도 안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논리가 뭐냐면 오늘 한덕수 있고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선고 있고 또 목요일 날은 기존에 정해진 거 있고 그러는데 헌법재판소가 한 주에 3건 이상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전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래가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도 넘어갈 거다 막 이렇게 쌀라를 까더라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4월 18일까지 막 버텨보면 좋겠습니까? 난 그거 보면서 참 어리석은 놈이네. 만약에 4월 18일 넘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은 계속 탄핵 상태 되는 거예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못 내리니까. 영원히 직무 복귀 못하니 이게 셀프 복귀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셀프 복귀를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4월 18일 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추측한데 만약에 이제 백보양보해서 제일 안 좋은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2명 내지 3명이 뭐 반대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보지만 1명 내지 2명이 하면요. 지금 현재는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황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보수 진영에 추천받은 사람들이 우리 좀 면을 살리기 위해 시간 좀 늘려줘라고 요청을 해서 받으면 4월 18일 전에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영배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끝나요. 그 전에 해결 안 하면요. 이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물론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계속 이런 상태로 끌게 되면 6명이 모아지면 저는 6대2죠. 6대2로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적 혼란 때문에 또 6대2로 했을 때 반발이 크고 그것 때문에 국가가 또 뭐 두동강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능한 한 8대0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게 뭐 4월 18일 전에까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6대2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재판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7대1이 되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8대0이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백보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만약에 그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미선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또 문영배 재판관이 현재 수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의견 취합해서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100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대0이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3명 이상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의심스러운 게 저는 아까도 김복형 재판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혼자 반대한다고 가정을 해봐도 7대1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늦춰주고 뭐 안 한다 이런 생각과 상상은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백성예님 이젠 4월까지 가네 환장하겠네 그러셨는데 4월을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임세은 소장님? 네, 이번 주 금요일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이번 주 금요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거를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수요일이라서 그날은 피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재판이 아예 종류가 다른데 무슨 이재명 대표 재판과 이걸 연결시킵니다. 저는 그거는 뭐 너무나도 정략적인 정치적인 그런 셈법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한덕수 선고하면서 뭐 수요일로 기일할 거다만 얘기 있었지만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이 혼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은 빠른 파면 선고인데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은 숙성되고 이제 거의 몸이 썩어나갈 지경 아니겠습니까? 숙성을 넘어서서요. 그래서 빨리 파면을 할 것이고 아마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도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파면이 유력하다. 그리고 그날이 안 되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4월 2일은 또 그러면은 재보궐선거고 뭐 이게 이렇게 다 고려하면요 너무 고려가 많아서 뭐 제대로 된 그 날짜를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아마 금요일로 유력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은 하겠죠.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뭐 일부 뭐 언론에서는 뭐 중간에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법원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헌법재판소랑 우리 법원하고 사이가 좀 전통적으로 안 좋습니다. 혼자하고. 그래서 법원 일정 같은 거 혼자서 따지지도 않고요. 두 번째,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뭐 기각 의견을 저는 그러니까 5대 쟁점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에 있어 반대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낼 수 있어도 거기에 있어서 기각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 탄핵의 기각의견을 낸다는 거는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의 의결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계엄이 정당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윤석열은 억울하게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억울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뭐 잠시 뭐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다라 제2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제2 계엄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국회가 나서서 사유도 없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이거 국회 쿠데타잖아요. 계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헌법재판소, 아이고, 저 국회의원들 빨리 잡아가십시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저는 기각의견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국민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차라리 3명 반대합니까? 그렇게 발표하세요. 국민이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왜 국민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렇게 쳐다봅니까? 믿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관도 아니고 그건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이 내용 한번 오늘 꼭 따져봐야 됩니다. 금요일 날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이광호 본부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영장 어떻게 청구가 된 겁니까? 경찰이 4번이나 신청을 했는데도 계속 검찰이 반려를 했어요. 왜? 분명히 이 검찰이 지금 내란에 뭔가 깊숙이 관여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구속시키고 제대로 수사하면은 그 관련된 것이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온 몸을 던져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고검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해가지고 고검에서 영장 이거는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검사가 안 나와 버렸어요. 아니 양지열 변호사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 뭐 이거는 내가 뭐 아무리 가봐야 이건 뭐 구속 피할 수 없고 또 가서 다투는 것도 염치도 없고 괜히 계절의정만 없다고 혼날 것 같으니까 내가 안 나간다. 그런 경우는 봤어도 영장 청구를 한 검사가 실질 심사 안 나간 경우 있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요, 그냥 이게 뭐 법을 목을 다 떠나서 그 자리는 소형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축소된 재판인 겁니다. 그 재판은 아시다시피 찬성 쪽이 있고 반대 쪽이 있는데 찬성 쪽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반대쪽 의견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법은 판사는 심판 역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싸우는 걸 보고 둘이 내놓은 주장하고 둘이 내놓은 증거를 비교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니 그냥 권투 시합이 열렸는데 링에 한쪽은 안 나온 거예요. 심판은 누구 손을 들어야 돼요? 아니 말이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해놓고 검사가 실질 심사에 안 나가? 그건 뭔 얘기예요? 법원에다가 이거 영장 청구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이거 발부하지 마세요.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검사가 검사입니까? 이게 검찰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잠깐 그 본질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막 법원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법원 말도 안 되죠. 왜? 그 영장 누가 발부했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그 영장을 집행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판사가 또 기각을 해요. 아무리 검찰이 그런 식으로 성의 없게 나온다고 해도. 그러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막 판사를 공격하는데 검찰이 안 나가버렸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지기현 판사 검찰이 재항고하는 거 막 검찰을 공격하는데 그때는 또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기현 판사 이 사람이 정신 나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좀 위에서 좀 판단 받아봐라고 한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수상했어요. 지금까지 영장 실질 심사 나가면서 그렇게 주저리 떠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놈 나 김성훈 처음 봤어요. 막 나가서 기자들 막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기자 법원에 못 들어오게 또 법원이 막았는데 그냥 카메라는 밖에서 찍고 기자가 안에 들어가서 마이크 하는데 물어보는 질문을 다 대답하더라고요. 김성훈이. 그래서 오호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나가지도 않고 기각이 되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 내부적으로 다 얘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양측이 예를 들면 지금 김성훈 측의 변호사는 나와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문제 없다 이거 기각돼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서류만 내고 그것도 경찰이 조사한 서류에 사인만 해서 넘긴 거잖아요. 검찰은. 검찰이 정말 성의가 있다면 나가서 왜냐하면 경찰은 거기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자격이.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본인들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나가서 신용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나가지도 않고 거기 출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쪽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안기열 변호사 아까 얘기했듯이 한쪽에서 말을 드려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왜 이 사람이 구속돼야 되는지 왜 위험성이 있는지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왜 있는지 그런 증거들도 많이 제출했잖아요. 경호처에 근무한 사람들이 증언했던 거 그거 다 증거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비아폰 서버 지우는 문제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런 문제 얘기했는데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없대요. 도주의 위험성은 없대요. 예전에 처음에요. 김성훈에 대해서 출석을 할 때 출석 4번인가 3번을 안 했어요. 계속 버티면서 그 증거인멸의 위험 있고 도주의 위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직장이 멀쩡하고 뭐 출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검찰이 출석해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검찰이 출석을 안 해요. 나는 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안 가는 이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난 거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도와주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싸워주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끝까지 자기들과 연관된 게 나올까 봐 비학번 서버 털면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김성훈이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런 검찰은요, 더 이상 우리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집단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만들면 국가 대개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임선 소장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데 검사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간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내란 공범이고 한편이라는 게 스스로 징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진짜 나 네. 그렇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재앙고 포기해서 윤석열 풀어주고. 예. 그 지금 뭐 너무나도 명백하게 지금도 증거인멸 중이고 증거인멸했던 그 김성훈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됩니까? 그 말은 즉슨 이게 연관이 되지 않고선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비아폰 서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 핵심에서. 그 비아폰 서버 관리를 누가 하냐? 바로 김성훈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그 증거물 압수수색은 굉장히 쉽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서버에 뭔가 검찰과 내란 초기부터 뭔가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도 그동안 계속 안 했던 거 아니냐라는 신빙성이 있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영장이 검찰이 신청을 한 이유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이번엔 해야겠다가 아니라 영장 그 안에 있는 검찰 안에 있는 그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이거 권고를 한 거예요. 김성훈과 이광우는 이거 반드시 구속영장 신청해야 된다라고 권고가 있으니까 마지못해 한 거고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나올 수 있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능함을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가 한번 믿을 뻔한 게 내란 이후에 뭔가 막 수사를 막 열심히 하고 내란을 밝히려고 했던 거는 본인들의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런 유리한 사람들을 잡아넣었던 거 아닌가라는 또 다시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반드시 정권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찰이 가담했냐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나중에 이 검찰도 반드시 법무부 산하에 기소청, 그러니까 통계청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 이유를 본인들이 진짜 다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김성훈한테 그래 너 열심히 막아라 그렇게 얘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윤석열 파면 선거가 딱 나도 안 나가. 나 승복 안 해. 그러면 김성훈 또 열심히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혹시 윤석열 이자가 내란하기 전에 이미 법무부와 검찰하고 뭔가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안가 모임도 가졌고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막을 때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만약에 우리가 일이 그릇돼서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내란죄로 처단이 될 수가 있는데 너네들이 잘 막아야 된다. 해봐서 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기소를 해. 기소를 해가지고 공소장을 개판으로 써.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검찰이 이렇게 4번이나 반려했던 영장을 청구를 하지만 이게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전망했죠. 왜? 뜻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경찰에 갖다 준 것 쭉 이렇게 하면서도 딱딱딱 손봐가지고 판사가 봤을 때 이 정도 갖고는 뭐 굳이 뭐 구속 안 해도 되겠네라고 저그들이 털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랬던 전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보면 이 지금 뭐 김성호에 대한 영장 발부되지 않은 거 이걸 봐도 그 대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증거 자료를 이미 김성훈이 충분히 제출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성훈이 알려진 거 처음에 이제 최근 알려진 건 뭐냐면 검찰의 일부 자료는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서버 관리 대전과 관련해서. 근데 자기와 관련돼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제출을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검사 측에서 이런 거죠.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은 청구하는데 지금 필요로 하고는 증거 자료 김성훈이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그거를 서류를 판단해서 그것만 딱 냈어요. 그럼 판사는 이것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검사가 안 나왔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검사가 얘기를 안 하니까. 판사가 지금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대한민국에 나오고 있는 이 계엄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봐가면서 뉴스를 참고해서 재판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 앞에는 지금 경찰에서는 증거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했는데 검찰이 낸 거 자료 보니까 증거자료가 손에 들어와 있네요. 근데 이게 부조가 된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충분히 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엄과 관련된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군인들의 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대한 재판도 시작이 됐고요. 윤석열 공개 재판도 공판 준비 기일도 오는 24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이제 보도된 게 알려진 게 있죠. 그 방첩사 대령이 선관위에 그날 밤에 계엄 밤에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선관위에 출동을 했었고 그 방첩사 대령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검찰하고 국정원에서도 올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과장이 실제 방첩사 대령이랑 통화도 했습니다. 아니, 계엄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군인들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검찰의 고위직 그 간부와 중간 간부급이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를 했고 또 국정원 쪽하고도 연락을 했어요. 거기도 똑같이 포렌식 그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척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출동하려고 그러니까 통화했던 검찰 중간 간부라는 사람은 내 친구인데 계엄이라서 걱정돼서 전화를 했다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검찰총장을 지내고 바로 대통령이 된 인간인데 계엄을 저지르면서 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직전까지 몸담고 해서 친정에는 아무 연결고리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벌였다? 어떻게 믿습니까? 동그라미님, 헌재는 명심하라. 우리는 단순히 진보를 지키겠다는 당파적 저항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지키겠다는 절박함 가운데 인내 중인 것이다. 국민이 그나마 믿고 기다려준 것에 대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상식과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동그라미님 뜻 100% 공감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면서 윤석열 탄핵 소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기표 의원 모시고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